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례 21번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중개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업자라고 하면 업으로 지급으로 한 게 업자죠. 그래서 한 번만 했다면 지급으로 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고요. 또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너무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업자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몇 번 한 것을 반복한 것으로 봐야 할지는 사회통념상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를 예를 들면 입금가 얼마,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1억 받으면 1억 먹어도 좋냐, 이렇게 1억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약속만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수를 받기로 요구만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받아야 위반입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다.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받으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자, 다음은 23번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공개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소극이라고 했는데, 소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판례냐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나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3년간 취직도 못하거나 개업도 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주의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본인만 책임지고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가 처벌받지 아니하죠. 근데 직원이 잘못해서 벌금 받았는데 사장이 양벌 규정에서 벌금 받았다고 해서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례가 봤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 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판례인데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중개무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의무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가 아닌 이른바 분양 대행을 하고 교부받은 금원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즉
우리 법제 14조에 보면 겸업하는 게 있는데 분양대행, 이삿짐센터 알선, 컨설팅 등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0.9%를 초과해서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중개보수 외에 다른 거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즉 은행에서 1억을 융자받았는데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그러면 1억 3천입니다. 채권 최고 금액이 이 말만 하면 되는데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고 지금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한 푼도 안 갚고 연체까지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1억 3천 갚아라고 하면은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려면은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안 해도 됩니다.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안 해도 되는데 잘못 설명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본인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입니다. 등에 의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두 개만 보면 된다 하면 X입니다. 등기 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맞는지 확인하려면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업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잔금 치를 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등기필 정보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옛날에 불렀고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인데 이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소유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판례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아파트 이런 게 실제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우리 일반 등기된 부동산이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재건축이라면 재건축위원회에 문의하여 양도 의뢰인이 과연 이 아파트 분양 예정자인지 다른 분양 예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만일 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가 양도 의뢰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양수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조합 아파트면 조합에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판례인데요.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경우도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 시험에 출제됐던 게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금 한 양을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보면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0번 판례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상실한다.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려 전세권보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죠.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물건에 의한 전세권만 주장할 수 있겠죠. 이사를 가게 되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